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요 내용들로 공개방에는 안 하고 여러분들과 요 내용으로 같이 공부 좀 하면서 종목들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인데, 자, 지수는 멀쩡한데 시장이 약한 고리, 아까 전에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요거 내용들 같이 한번. 자, 지수는 멀쩡한데 시장이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날은 강세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지기 시작했음. 이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장은 멀쩡했는데, 아니 그냥 장은 건강했다 이렇게 다행히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루 쉬었다가 오늘은 하루는 하방, 하루는 상방 이렇게 되어 버렸죠. 그죠? 이 초보자들이 조금 보기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금리와 달러가 움직이면 레버리지, 즉 빚 투기 성격이 강한 자산부터 흔들리기 쉽다는 점이다. 그죠? 이 금리, 달러, 안전자산, 그죠? 달러 같은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요런 것 때문에 이 레버리지의 투기의 성격이 강한 이런 것들이 막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조합은 보통 아래 순서로 파급된다. 1위 흔들리는 거, 빛을 많이 쓰는 포지션, 선물, 파생상품,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자산, 은코인,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 2위, 그 다음에 땡땡땡. 즉, 지수가 버틴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먼저 흔들리는 곳이 보이면 그게 오늘의 힌트가 된다. 그죠? 요 내용을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버틴다고 해서 시장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라. 응? 먼저 흔들리는 곳이 보이면 그게 힌트가 된다는 거. 흔들리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금리. 경기가 좋아서인가 긴축 공포인가? 자, 어제 주식이 오른 배경에는 제조업의 회복 신호가 있었다. 자,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 구매관리자 지수가 52.6으로 올라 확장 구매 50에 들어왔고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채권금리가 뛰기 쉽다.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28 부근으로 올라왔다. 자, 그럼 여기서 초보자용 판별법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은 두 얼굴이 있다. 좋은 금리, 1대1 특징. 주식이 같이 오르고 특히 경기 민감한 업종, 작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강함. 시장이 경기 괜찮네라고 받아들이는 흐름. 자, 나쁜 금리. 금리만 오르고 주식이 흔들려가 성장주가 급하게 꺾임. 변동성 지수가 공포지수가 되고 신용시장이 경직되는 신호가 함께 나온다.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보세요. 여기에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 한번 딱 보는데 알면 천재구로 그죠? 그죠? 한번 딱 보면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항상 보면 한 번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쓰고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코인 관련주. 자, 코인 시장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파생 상품에서 청산이 연쇄적으로 나온다. 실제로 최근에 며칠 사이 비트코인 청산 규모가 25억 달러대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코인 가격보다 코인 관련주가 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음. 이유는 관련주는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대금, 투자 심리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거래소의 주식 시장의 리스크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어제도 코인 반등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코인 관련 주식 쪽 압박이 계속된 흐름이 관찰되었다. 참고로 로빈후드, 스트레이지 같은 고변동 종목들은 함께 크게 출렁이는 거. 결론은 이거다. 코인 흔들리면 코인 관련주는 더 과장되게 흔들릴 수 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싸게 잡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보시면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미 다 해먹었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마라홀딩스, 라이언 플랫폼스, 그죠?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라이언 플랫폼스 하나만 본다면 자, 코인이 밀려버리니까 21선, 51선까지도 200일선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라이언 플랫폼스는 200일선, 400일선 지켜주면 코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나마 제일 빨리 올라가는 거고,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줍줍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 차트 크게 보면 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플랫폼스는 지금 어느 정도 코인이 흔들려 가지고 조금 더 밀렸다, 그런 것들. 이 뭐 배당 나오는 알트리아고로 이런 것들은 쭉 달려가는 거고. 즉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는 충분히 지금 줍줍을 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한번 분석해 드리고 갈게요. 자, 수혜라인 경기 민감 산업재 실적이 탄탄한 빅테크. 자, 이제 그럼 어디가 상대적으로 낫나를 가보자. 자, 어제 시장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줬습니다. 경기 민감 쪽과 실적이 기반되는 우량주는 버틴다는 신호. 자, 캐터필더 볼게요. 캐터필더. 자, 캐터필더의 차트를 보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캐터필더의 차트를 보면 캐터필더 자, 캐터필더 차트 안 보면 지금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쭉쭉 타고 올라가 버리죠. 신고가 패턴이에요. 캐터필더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요 구간들을 보면 자, 여기서도 이미 캐터필더는 상승 흐름을 갖다가 200일선 딱 깨고 쫙 밀려버렸죠. 밀렸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200일선이나 400일선을 깨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천천히 줍줍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200일선을 깨고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간다면 줍줍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해보니까 이 줍줍을 하는 거를 길게 보면 한 1년 동안 줍줍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어요? 그죠? 빠른 템포의 농사도 있고 좀 긴 템포의 농사도 있죠. 우리가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보고 아예 밀리는 종목들은 1년 동안 줍줍을, 이 길면 한 2년 동안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 한 달에 내가 보험 대신에 한 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보통 보험 보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한 달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 몇천 원,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2만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딱 이렇게 주원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봉상에 내가 이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줍줍을 한다 해가지고 그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200일선 400일선 뚫고 난 다음에 추세 타버리면 나중에는 타버리는 종목들의 불타는 거는 21선 51선 눌림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캐터필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구간들은 이런 차트를 왔을 때 200일선 400일선 밑에고, 이런 자리들에선 주려고 할 때는 시간 투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나는 시간 투자보다는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 가는 구간들의 포인트를 보겠다 싶으면,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공개방송 중에. 자, 이게 5일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21선이에요. 요게 51선이에요. 자, 강이 있고 중이 있고 약이 있어요.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강한 친구는 여기에서 5일선을 타고 이탈 안 하고 계속 가는 게 제일 강한 친구고, 그 다음에 중간 약한 친구는 어떻게 5일선을 타고 가지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21선 힘이 조금 매수세가 즉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타고 갔다가 여기 죽는 거고, 중간. 그 다음에 약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이 세 친구는 여기서 똑같이 출발을 해요. 출발은 이렇게 하는데 약한 친구는 어떻게 요 정도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중, 약, 약으로 본다면 강한 친구는 5일선 위에서 놀고 중간 친구는 21선, 약한 친구는 51선. 즉 이런 주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추세 전환되고 난 다음에 나는 강하게 놀래. 강하게 놀려고 하면 5일선의 손절을 잡고 놀아야 되고, 약하게 놀려고 하면, 그죠? 난 약한 친구처럼 눌림을 온다면 21선을 깨고 51선 눌림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때까지 모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눌리면서 불을 태운다는 거거든요. 물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탄다는 거거든요. 달리는 말에. 그죠? 왜냐면 이미 여기서 일봉상에 20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로. 쭉쭉 달려가죠. 자, 그러면 캐터필드는 지금 상태에서는 무슨 공략이 가능해야 될까요? 지금은 강약, 강중약을 보면 내가 어떤 친구를 써야 될까요? 강을 써야 되겠죠. 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강. 그죠? 강을 쓰는 친구가 있을 거고, 선생님 저는 강한 친구랑은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약을 쓸래요. 그러면 캐터필더의 내용들을 분석했다면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주일 뒤에 보든지, 한 2주 뒤에 보든지, 최소한 뭐 캔들 한 7개 정도는 조정이 나와야지 이 정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보든지 2주 뒤에 보든지 21선 눌림을 보든지 51선 눌림을 보고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캐터필더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쫓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밀리는 자리들에서 구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종목이에요? 유나이티드 레일터스 UR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그죠? 자, 건설 산업 현장 장비를 빌려주는 회사다. 경기가 돌아설 때 현장을 먼저 움직이는데 땡땡땡. 그죠? URI 보면 그죠?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도 보고 미국 주식도 보고 엄청 이제 뭐 레벨이 올라갈 겁니다. 뭐 국내 주식 그죠? 제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는 게 많거든요. 왜 아는 게 많냐고 하면 한 2년 3년 동안 첫 번째 미국 주식을 할 때 밤에 방송을 할 때 내가 하나도 잘 몰랐어요. 뭐 진짜 정말로 많이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 밤 8시부터 12시까지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방송을 한 1년 동안 했거든요. 1년 동안. 2년 동안 했을 거야, 아마 2년 동안.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내용 또 보고 하니까 이 자꾸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는데 겁낼 필요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종목들을 어디서 공략해야 되고 아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지식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자, 유나이티드 렌탈스 이미 지금 주가의 차트를 보면 무슨 파동이에요? 그죠? 계속 우상향 하죠. 우상향 하는데 가다가 툭 꺾어버렸어요. 툭 꺾어버렸어. 툭 꺾었다가 지금 툭 다시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죠.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201선 자 음봉이 나왔는데 굳이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안 보고 이 음봉만 보더라도 이 음봉이 나왔을 때 뉴스만 한번 클릭해가지고 보더라도 반드시 대충 나오거든요. 영업이익 감소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그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저렇게 밀려버리겠죠. 그러면 밀렸네.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01선을 그죠? 401선 이탈하면 손절 잡고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하되 이 전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손절 잡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그죠? 양봉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때 매수세 보고 따라 들어가도 되고 여기 깨지면 손절 보면 되거든요. 손절했다가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 좀 더 여유있게 본다면 이게 밀리면 요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519달러. 그럼 여기서부터 한 30% 밀릴 수 있거든요. 분할 매수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렌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보려고 하면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요 정도 자리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
이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짧게 본다면 잡고 나서 안 가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종목에 보면 이튼이에요. 이튼. 자, 전력, 전기, 설비 쪽에 가다 제조업 회복뿐만 아니라 이 이튼은 저번에도 같이 한번 본 것 같아요. 이튼. 이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텔 설명 주고 자, 이턴 코퍼레이션 보면 전기 전력 그런 쪽으로. 자, 요거 딱 역시 보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신고가 돌파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죠?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정을 주더라도 돌파가 나오면서 흐름 계속 탈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주가 역시도 400일선 부근에서 이탈하면 손절,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에 봤다면 이미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잡았으면 일단 10% 먹고 가는 거거든요. 이튼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따라가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400일선 깨지면 손절 보면서 이튼 같은 경우 이게 돌파하면 정리가 아니라 전기 전력 이쪽으로 흐름이 탔기 때문에 계속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내용 읽어보시고 이거 월 9,9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9,900원 밖에 안 하니까 챙겨보시고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홍보를 못합니다. 자, 허니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행이잖아요. 허니엘 인터내셔널은 지금 전고점인데 5월선을 타고 갔거든요. 요거는 쫓아가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는 포인트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꺾이면 자연스러운 눌림을 한번 줄 거거든요. 그래서 허니엘 같은 경우에는 51선 눌림목 자리나 그런 자리들 공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또 읽어보고 기존의 보유 종목들 일단은 요것도 올려드렸던 거 설명드리고 기존에 우리 뭐 보유 종목들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인텔 한번 보면 그죠? 인텔은 딱 여기 눌림 51선 눌리면서 올라갔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바닥에서도 봤지만 인텔 지수 안 밀리면 인텔 요 저항까지 오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AT&T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요? AT&T는 저는 안 팔았거든요. 배당이 이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줄어들었지만 여기에서 200일선 400일선 깼다가 AT&T는 고민됐다가 여기서 물량 더 실어버렸거든요. 그죠? 이 배당이 작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배당과 수익을 지금 함께 누릴 수 있겠죠. AT&T 같은 경우에 딱 400일선 딱 깨지고 요자 공포에 그죠? 지금 딱 이만큼 단기간에 지금 10% 올라왔어요. AT&T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안착하고 회복한다면 다시 이 고점을 뚫고 나중에 시간이 길게 가면 여기서 조정 뒤에 나중에 여기서 땡큐하고 내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정확한 포인트가 정확한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아시겠죠? 아까 전에 이거 뭐지? 이거 잘못 이거 허니엘 인터내셔널 여행 아닙니다. 내가 잘못 이렇게 헷갈렸다. 이름 비슷해가지고 이거 여행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행 아니고 이거 전자통신이에요. 깜빡했습니다, 이게. 이거 여행 아닙니다, 여행. 한니발이나 이런 게 크루즈 여행이고 이거 여행 아니고 전자통신 그런 거예요. AT&T 이게 통신이고 이것도 통신 그런 것들. 그렇게 지금 AT&T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는 이건 우리 여기서부터 조금 보고 있는데 화이자는 조금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면서 200일선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밑으로 빠지면 200을 또 한번 밀릴 거거든요. 박스 자리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존 종목들, 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하는데,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포트에 뭐 비욘트 미트. 어차피 움직일 때 봐야 돼. 지금 뭐 크게 거래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어차피 움직일 때 봐야 되고,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21선 눌리면서 잘 올라갑니다. 슬립 넘버는 그대로 보고. 아이파워, 지금 나머지 뭐 비욘트 미트, 아이파워, 텔레다 계속 빠지기만 빠지는데, 빠지면 음봉에는 줄줍을 하는 게 유효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뭐 그거 4개 그대로 봅니다. 일단은 그대로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니까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최애 종목, 그죠? 최애 종목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일 먼저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리들을 줍니다. 201선 박스 구간만 보더라도 지금 고점과 저점 딱 여기거든요. 가운데. 자, 201선 401선 밑에고, 지금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박스 구간의 저점이 여기에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을 작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백 프로가 아니라 뭐 1000%, 2000% 이상 그렇게 보기 때문에,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 구간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뭐 죽기가 괜찮고,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뭐 패시 집안들, 그죠? 전저점 뭐 201선 401선 밑에 있기 때문에 페리온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페이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페이팔, 펠로톤, 페리온,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보면 되고, 그런 것들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보고, 지금 보면 이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브로드컴이나 이런 게 지금 고점 찍고 201선에 걸쳐 있거든요. 이 브로드컴이랑 지금 보면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요 201선 이탈 안 하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 신고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지금 좀 단기 매매를 좀 짧게 하는 경우는 브로드컴은 201선 손절 잡고, 201선 손절 잡고 신고가 돌파까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요것도 이제 같은 패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201선 요거 깨면서 지금 401선 한번 깼거든요. 401선 깼는데, 자,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딱 401선 밑인데, 401선을 안착을 하면 좀 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런 것들은 그렇게 보여지고, 요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에너지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보면 머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머크 패스, 인사이트는 많이 갔어. 이게 헬스케어, 그죠? 매출액 이거는 예전부터 내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게 지금 안 간 것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안 간 것들.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보통 보면 포트를 내가 여기 계속 보고 있던 거였거든요. 자, 지금 보면 머크 같은 경우에는 해먹고 지금 바닥권에서 요 자리들을 보는 거고, 머크는 뭐 하는 분들,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정배열로 가거든요. 지금 헬스케어 쪽에 얼라이언, 뉴로, 그죠? 엑셀레시스, 머크, 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차트가 어떤 거냐고 하면 인사이트. 자, 그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얼라이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 201선, 40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모아가는 전략들로 볼 수가 있고, 이미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201선, 401선 밑에 뭐 비욘트 밑에부터 저런 거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빠른 템포로 본다고 한다면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돼요. 자, 뉴로크 바이오 사이언시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요, 그죠? 신고가 자리, 신고가에서 지금 고점 딱 돌파 못하고 어떻게
조정이 나왔죠. 그럼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뉴로크 바이오 사이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지금 보면 200일선, 400일선은 여기 걸쳐 있거든요. 걸쳐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400일선 손절 보고 요런 자리들 매수해가지고 이 고점까지 돌파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 그죠?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것도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요런 자리들. 그지 뭐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파는 게 아니라 잡고 난 다음에 사고 팔고가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지금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면 어디 지금 노란선이 51선이거든요. 아까 전에 요거 설명을 드렸죠. 무슨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약 바이오주도 이런 거. 요거 설명을 드렸죠, 이거. 약, 중강. 그죠? 강한 사람, 중간 사람, 약한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약한 사람은 여기 51선에서 딱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차트를 보면, 그죠? 여기서부터 딱 출발을 딱 하면 잘 가고 가다가 5일선 타고 쭉 가다가 딱 여기까지 내려왔죠. 51선. 51선은 살짝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살짝 이탈할 수도 여기. 그럼 여기서 내가 51선 눌림을 잡으면 요렇게만 먹어도 10%. 거기서부터 달려가 버리면 10% 먹는 게 아니라 몇 프로 먹어요? 20% 30% 먹는 거거든요. 이거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또 달려가고 있다가 여기서 조정 나왔죠. 그럼 내가 여기서 먹고 또 쉬어가 가지고 51선. 그죠? 그럼 익절을 할 때는 어떤 자리들에 익절을 한다고 하냐면, 내가 눌림을 잡고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는 일봉상에 5일선을 깼을 때는 반 팔고 아니면 일괄 매도로 익절을 하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딱 또 지금 눌자 여기 먹고 여기 깨지면 또 정리하고, 지금 딱 자리가 어디예요? 그죠? 눌림목이죠. 눌림목이기 때문에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오면 10에서 15%, 10에서 20% 정도가 볼 수 있는 자리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은 짧고 눌림에서 올라가면 익절은 크다. 그런 자리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요 흐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5일선, 21선, 51선 보면 돼요. 그죠? 미국 주식 차트 보는데 51선 안 보면 일단은 기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야? 저도 처음에는 뭐 다른 선들을 봤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면서 계속 느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공부하면서. 저번 시간에는 하나만 딱 본다면 아마 제가 그거를 이야기 드린 것 같아. 라이언 플랫폼스 맞죠? 라이언 플랫폼스. 코인이 빠지면서, 그죠? 그 관련 주가들은 아까 여기에 설명처럼 내용들을 보면, 그죠? 내용들을 보면, 코인이 흔들리면 코인 관련주들은 더 과장되게 흔들릴 수 있다. 그죠?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럼 코인 관련주들은 과장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되게 흔들리면 내가 더 싸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라이언 플랫폼스는 저번 주에 봤다면 이번 주에 또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이거 뭐 지가 밀리봤자 뭐 400일선이지. 그런 것들. 자, 일단은 뭐, 일단 미국 주식 VIP가 남아있는 기간이 제가 듣기로 뭐 기타 등등 뭐 우리 로드맵 분들도 미국 주식 같이 보기 때문에 국내 주식 또 보고 미국도 같이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이것저것 다 같이 보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VIP 방송을 합니다. 뭐 종목들 흐름들 체크하면서 뭐 미 증시의 흐름들 그런 것들, 이거는 월 9,9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공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구독하세요, 여러분들. 그죠? 무조건 미국 주식 VIP나 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구독해가지고 무조건 보세요.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글은 읽어야 되겠죠. 이게 보면, 그죠?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또 보고, 오늘 지금 국내 주식 한번 보고 갈까요? 그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려요. 그죠? 이 두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 대책을 해서 조금 올랐더라고. 솔직히 전진건설 로봇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계속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전진건설 로봇. 그죠? 이거는 상이 붙었는데,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 차트가,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이거는 재건 대장으로 보면서 SY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만원 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내가 물량을 늘리려고 하거나 단가를 낮추려고 한다면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무조건 여유되면 단가 낮추라고. 그죠? 단가 낮추라고 했고,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는 방송 다시 보기를 보면 이쪽으로 봐야 돼. 로봇에 엮일 수도 있고 재건으로 엮일 수도 있는데 차트가 살아있다고. 차트가 살아있다는 거는 막 바닥에서 막 답답하게 막 고구마 묻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 왜냐면 여기서는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빵 쌓아보면 상 만들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왜 상이 나와요? 세력 앞부분에 없잖아요. 와 없어. 디테일하게 한번 대충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세력 입성 아닙니까? 2025년 1월 달에 이미 세력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력 입성에 대해서 알고 못하고에 따라서 천지 차이. 응? 천지 차이라는 거라. 솔직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매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하게 하면 그죠? 솔직히 한 3억 넣으려고 했거든요. 3억 넣으면 한 1억은 주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자꾸 낮찹니다. 낮춰야 돼요. 왜 낮춰야 되냐면 내가 그래버려 보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것 같거든요. 하루에 뭐 한 1억씩 2억씩 벌어보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하게 따박따박 가는 게 좋거든요. 그죠? 그냥 내 평타를 유지하게 아주 솔직한 심정이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좋은 거는 여러분들 더 많이 챙겨 드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갈 만한 것들. 그 다음 거 지금 보면 이제 생활을 못 하고 있네, 이게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다음 타자는 요거예요, 요거. 오늘도 내 이야기 드렸죠. 오늘 다음 타자는 요거예요. 세력이 입성이 되었죠. 잡주 아닙니다. 그런 것들.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내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아이고, 선생님이 전진건설로 상한가 나왔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길래 때리 박아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꼭 내가 많이 사면 안 가. 그게 이상해. 그죠? 뭐, 교회도 열심히 아침에 새벽 기도도 가고, 절에도 가가지고, 108배는 못하더라도 한 8번은 절을 하고, 꾸준하게, 그런 거 한다고 상한가 안 나오고, 비중을 똑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가면 됩니다. 좋은 거 지금, 이 불장에, 초보나 주린이 분들은 무기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죠? 하락장에서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 안 가는 것도 보여주세요. 내가 다 알아서 보여줄게. 그래서 아침에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나 솔리드 웬만하면 안 질 거예요. 시장도 괜찮고 해서 제가 하루에 2포인트를 보면 웬만하면 안 질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안 할 거고 그게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에 대책을 해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차분한 마음, 기법 기술 중요한데 이게 정신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그죠? 기법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음의 감정의 컨트롤.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열심히 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내일 아침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인증들은 꾸준하게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